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또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종목별 차별화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 속에서 아직도 시장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눈높이 교육으로 아주 자세하고 재미있게 주식 이야기 오늘도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를 저번 주 내내 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전문위원님들의 개인 포트폴리오가 시작이 됩니다. 팀전으로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했던 반면 이번 주부터는 2부에서 저희 전문위원님들의 개인 종목, 개인 포트 운영이 계속될 예정이니까 저희 위원님들 각자 응원하시는 분들 열심히 또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늘 그랬듯이 월요병을 날려드릴 두 분이죠. 오늘의 전문위원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좀 중간에 바뀌어서 첫 스타트를 끊으시는 두 분이신데 오늘 또 자리도 바뀌었어요. 원래 제가 가운데였잖아요. 네네. 두 분이 좀 그렇죠. 사이좋게 같이 앉으셨는데 네. 구도가 바뀌니까 어떤가요? 네, 새롭습니다. 새롭나요? 이준 전문가님은 안 새로우세요? 아니 뭐 새로운 느낌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께는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제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안내를 좀 드렸던 것처럼 2부에는 저희 전문위원님들의 히든 종목으로 앞으로 포트를 계속 운영해 나갈 거고 1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요.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도록 늘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주유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이죠. 현재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신데 궁금한 점들 혹은 아니면 위원님들께 특별히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채팅창 주시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전문위원님들이 보셨을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네요. 주식 뇌구조로 알아보는 우리 위원님들의 오늘 시장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전문위원님의 뇌구조부터 볼까요? 네,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조심, 돌파 기대감, 그리고 전업종 순환매, 경기 민감주, 경기 소비주 이렇게 적어주셨고 다음 전문가님도 같이 볼까요? 네, 머스크, 박스탈피 두 가지, 국힘 전당대회, 원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앞에 상위에 있는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단어를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네.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씀을 드렸더니 암호화폐 조심 혹은 머스크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주셨고 다음은 주가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돌파 기대감과 박스 탈피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전업종 순환매 두 가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사실은 요 위에 세 가지는 틀이 좀 정해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좀 자유롭게 적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같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좀 보는 관점이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너무 재밌는 게 두 분이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한 분은 그 암호화폐계 악동이죠. 네,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늘 암호화폐를 좀 조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일단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뭐가 있었나도 궁금한데 일단 머스크라고 점 찍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네, 제가 머스크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제 친근하네요. 네. 네, 정말 참 우리 머스크 형 너무 그 트위터를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잘 가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을 갖다 몇 번이나 지금 짓누르시는지. 주말 내내 그래서 저는 뉴스를 일부러 안 찾아봤어요. 네. 너무 롤러코스터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지난번에 제가 5월 24일이었나요? 23일 날, 24일 날 아마 요 방송에서 네. 코인 이제 딱 반등이 나올 시점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하시려면 지금 해야 된다. 코인 사야 맞아요. 된다. 이렇게 기억납니다.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간 시세가 쫙 잘 나와서 기분 좋게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 또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네. 기술적으로 이거는 조정이 나오고 이중바닥 만들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네네. 잘 가고 있는 이 가상화폐 테크를 갖다가 좀 너무 심하게 거시는 거 아닌가 해서 좀 머스크 형 트위터 좀 어떻게 누가 좀 뺏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고 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규제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좀 발행한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요번 반등 시에 좀 힘을 좀 못 쓰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난번 24일 날 이야기 드렸을 때 반등 나오고 나서 다른 이제 좀 그러니까 메인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 보니까 코인이다 보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리플 정도가 이제 메인 그냥 코인이다. 유명한 코인들, 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딱히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뭐 거래량이 크게 터졌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난하게 바닥권을 좀 다져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뭐 이오스라든지 이제 이렇게 그 가상화폐 중에서 중국에서 발행된 부분들은 보니까 반등 시에 거래량이 좀 꽤나 터졌습니다. 그 말은 매도한 사람들이 꽤나 많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뭐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9월 달부터 거래소들이 뭐 빅4 남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뭐 상장돼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어떤 코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어떤 거래소에서든지 이렇게 좀 거래가 되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좀 존재 가치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 암호화폐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뭐 알트코인이라고 하던데 네. 이렇게 막 좀 급등락을 하고 있는 뭐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코인들보다는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할 때 안정성이 그래도 코인의 안정성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안정성이 그러게요. 조금 있다라고 생각되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네. 뭐 이런 쪽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점을 좀 잡고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뭐 코인 시장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주식과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사실 내재 가치를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그걸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네. 개인적으로는 뭐 내재 가치가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진입을 한다 그리고 청산을 한다 하는 부분에서는 기술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일단 손절가 이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잡아놓고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코인 시장 워낙에 핫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주말 동안 그 일론 머스크 CEO가 또 한마디에 또 출렁이는 시장을 보면서 정말 위험 자산 중에 위험 자산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코인 방송인 줄 착각하실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주식 방송입니다. 자, 지금 코인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거나 잘 가면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긴 한데 늘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이종수 전문가님께서는 암호화폐 시장 뭐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늘 조심은 아니었고요. 제가 2월 달 그 설날이었었죠. 네네. 심심해가지고 그때 제가 코인을 매매를 좀 했었어요. 아,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2018년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2017년도, 2018년도에서 해봤습니다. 왜냐면 주변에 너무 핫한데 500만 원을 한번 해봤죠. 근데 너무 네.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올라가기만 하니까. 그래서 단타로 이렇게 먹으면 하루에 한 50만 원 먹고 100만 원 먹고 하면 맨날 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친구들도 하고 저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타방송에 여기 말고 저기 M본부 거기 네. 전문가 할 때인데 야, 이거 전문가 때려치고 그냥 이거나 매매할까 할 정도로 정말로 쉬웠어요. 만약에 그때 가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못 받겠네요, 저희. 근데 그게 이제 상승장이 2018년도 너무 짧게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잠깐 그러니까 반짝했잖아요. 한 달에 500만 원만 있으면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너무 쉽게 버는 거예요. 옛날에 그 타짜가 아니고 타짜 맞죠? 옛날에 그 타짜 영화 보면 네. 전의 전장이었나요? 비슷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을 딱 그
그래서 작전이죠. 그렇죠, 작전. 그렇죠, 작전이죠. 아, 영화 이름이 작전이었나요? 네, 아, 영화의 작전인데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 이제 조폭 같은 애들이 여기 뭐 20%인가요, 15%인가 그거 수익률을 못 내면은 뭐 어떻게 하겠다 해갖고 그래 딱 수익률을 그 찍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인 시장이 좋을 때에서는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500만 원을 오늘 한 100만 원 벌어볼까, 150만 원 벌어볼까, 잠 안 자면 돼요. 잠만 안 자면 그렇게 벌을렸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이 좋을 때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코인에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이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시장이 벌어줬다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코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잘 몰라요. 시장이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이 상승장이 왔을 때, 강세장이 왔을 때, 크게 올라갔을 때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급등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매매보다는 그냥 냅두는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지금 차트가 나오나요? 2018년도 차트를 보면 네. 제가 예전에서 이거는 비트코인이 맞죠? 2018년도 그러니까 여기 요때에서 잠깐 뭐 2달인가 석 달인가 잠깐 그 상승장을 좀 경험했을 때에서의 얘기인데 비트코인보다는 그때 당시도 알트코인이 잘 움직여갖고 수익이 잘 났지만 이게 빠질 때 이제 주식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식과 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주식은 3825, 618이라는 그런 이제 마디 비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반등을 주거나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를 하거나 그런 흐름들을 꽤 많이 줘요. 네. 근데 이 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오. 정말 무시무시하게 빠져요. 어느 정도 빠지면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 나면은 한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는데 반에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나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만에 마이너스 98%, 99%가 되는데 네. 그게 복구가 되려면요 10,000%가 올라가야 돼요. 말도 안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 꺾일 때에서는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들 반등을 노릴 텐데 네. 이게 주식처럼 이게 쉽게 얘네들이 이렇게 콱 올라가주는 건 세력들 마음인데요. 빠지면 굉장히 무섭게 빠집니다. 그게 일단은 다른 점이고 반면에 우리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만약에 삼성전자 이와 같은 차트면은 그렇게 말도 없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코인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앞으로 이제 CBDC 이제 디지털 화폐화가 됐을 때에서 이제 중국에서 만든 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그다음에 미국에서 만든 거 그런 것들이 통용되게 되면은 뭐 비트코인도 뭐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지금 얘기가 아니고 1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메인 코인은 살려줄 거다라는 얘기가 뭐 지배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세력들의 생각이 어떤 거에 맞춰서 비트코인을 살려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국가가 운영하는 게 될 건지 아니면 국가 운영하는 게 실패가 되고 기존에 있는 게 될 건지 그거는 관심이 없고 주식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싶은 게 네. 삼성전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지금 시가총액 이제 거의 500조에서 좀 밀려나긴 했지만 보게 되면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어유 전문가님이 삼성전자 차트 보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네요. 네. 자, 지금 490조짜리 종목인데 아무리 삼성전자가 잘못을 하고 뭘 한다 그래도 얘가 시가총액이 100만 원이 될 일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가 되거나 뭐 그러니까 1조만 할게 1조. 지금 거의 500조짜리가 500조짜리가 뭐 한 달 만에 뭐 1년 만에 1조가 되는 경우들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주가가 쭉 빠지는 경우는 없는데 이 코인 중에서 알트코인이라든지 물론 비트코인은 예외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정말로 심하게 빠져요. 99%까지 빠집니다. 이거는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코인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게시판에서 과거에 빠질 때 마이너스 98%, 97%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수치예요. 근데 주식은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땅 부지도 있죠. 그다음에 뭐 안에 뭐 건물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무슨 현금성 자산도 있을 거고 무슨 자산도 있을 거고 이런 거를 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얘가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뭔가를 잘못을 해도 그래도 땅 부지만 하더라도 100조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을 우리 비빌 언덕이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 코인이라는 건 비트코인을 제외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예외로 할게요. 근데 알트코인들 중에서 지금 코인들이 제가 2018년도에 매매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 50개 정도 넘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50개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요놈 올라갔으니까 그다음 올라간 건 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찾아보면 200개가 되는지 300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거기 대부분이
되게 불량하게 상장이 되는 경우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뭐 허락해 준 게 아니고 뭐 해외에서 이제 상장을 한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 회사를 알아봤더니 어느 컨테이너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게 필리핀에 있는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지 무슨 어디에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뭐 만드는데 뭐 50만 원 만들면 된다라 그러죠. 여러분 알고 있는 도치코인 같은 경우도 장난 삼아서 만들어서 급등이 된 거고. 그래서 근본 없이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에 올 10월 달에서 올 연말까지 이제 상폐되는 애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상폐가 되게 되면 분위기가 어떠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4월 달에 상폐 시즌 되게 되면요. 멀쩡했던 종목들이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왜냐면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상폐되고 제가 어제도 그 코인판이라는 무슨 이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봤는데 네. 누가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거를 한 3천만 원 들어갔는데 지금 열어보니까 상폐가 돼가지고 빵원이 쌉니다. 그래서 손실률 업비트에 마이너스 99%가 찍힌대요. 그러니까 다 날아간 거죠. 마이너스 100은 안 나오는데 다 날아간 거예요. 상폐되면 마이너스 99%가 된답니다. 그게 어제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 상폐가 되면 그냥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사람들 돈을 빼겠죠. 그럼 세력들은 그거를 전에 먼저 뺄 텐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패닉들이 오기 전에 네.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물타기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손절을 못 합니다. 왜냐면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제가 엊그저께에서도 그 동생들 중에 그러니까 네. 주식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전혀 네. 주식하는 애들은 아닌데 코인 한다 그래서 지금 몇 프로 손실이냐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60% 찍었대요. 마이너스 60. 근데 이제 물을 계속 타는 거예요? 물은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너 되게 잘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좋은 진심으로 그렇죠, 하셨군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걸 봤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한다라 그러면 그런 특성을 알고 조금 이게 뭔가 제도적으로 좀 안정장치가 좀 걸린 다음에서 좀 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고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네. 하루 잠자고 일어났더니 뭐 100% 올라가고 가능성이 있어요. 뭐 50% 100% 올라가는 거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만큼 올라갔다 또 그만큼 또 빠지는 또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은 그래도 그 회사가 안전하면 그래도 살아 올라오거든요. 네, 네. 근데 코인은 바로 지금 앞으로 이제 바로 닥칠 네. 이슈가 부실한 것들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괜히 우리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러워서 피하는 듯이 잘못 잡으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큰 금액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주식 시장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코인 시장이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 코인 쪽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빠져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코인 시장이 억눌러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저는 한 달 뒤, 두 달 뒤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만약에 신규적으로 자금할 돈이 있으면 네. 저는 코인 쪽보다는 주식 쪽으로 돌아오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물론 큰 수익은 코인 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도 인정해요. 정말 큰 수익은 코인 쪽이 나올 수 있지만 안전도로 따지게 되면 주식시장은 못 따라온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돈 벌 수 있으려면 저는 주식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면 어찌됐든 위험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코인도 그렇고 이제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있기만 해도 위험한 투자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권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참 적인 것의 크기가 코인이 훨씬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한탕주의에 빠져드는 게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세대 현상으로서 젊은 분들이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트시고 코인 방송인가 보다 하고 도망가실까 봐 제가 다시 좀 잡아오자면 아까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이 더 좋아지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또 종가 기준으로 갈아치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지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여쭤봤더니 돌파 기대감과 박스 탈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미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은 좀 탈피를 한 것 같다고 두 분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종가가 사상 최고치를 좀 갈아치운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위원님.
그 외국인들은 그냥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쩔 수 없다. 버리고 간다. 네, 그냥 버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기 한 뭐 3,500이나 4,000포인트 갔을 때 그때 뭐 우리 물량을 좀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들어와라 이래야 네.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외인들이 지금 하루 이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뭐 매도 일관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전에 이제 코인 얘기하시면서 이제 뭐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게 이미 들어오는 것 같아요. 벌써 좀 고점에서 매도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번에 손절하신 분도 많으시고 네. 이게 이제 그 다 머스크 형 때문에 이렇게 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네. 상처를 입고 네. 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이제 정부의 규제라든지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생기다든지 네. 이래서 이제 빠지면 또 괜찮은데 누가 트윗 하나 날렸더니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고 이러면 또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코인 안 되겠다. 특히나 이제 좀 이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이제 크게 수익 보신 분들도 있지만 네.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힘드셨을 거고 그리고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그 인터뷰한 것들 보니까 네. 이렇게 뭐 주식시장으로 다 옮기려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투자는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거래 대금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면서 올라오는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박스 탈피를 좀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굉장히 흐름이 잘 나와준 것 같고 맞습니다.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뭐 작년에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상승했던 그런 추세랑은 좀 비교를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저점 구간을 지켜줄 자리들 잘 지켜주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추세대 뭐 상단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봤을 때는 뭐 3,300에서 뭐 3,500포인트까지는 좀 상방이 열려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딱히 이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악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다 이제 노출이 됐다. 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유동성 이제 공급되는 부분이 멈출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가 뭐 계획이 잡히고 진행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렇게 확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네. 고용 지표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네,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이제 원하는 수치까지는 아직은 기간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 회사채를 매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혹시나 테이퍼링이나 이제 이 긴축을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에 시장이 이제 조금 움직였는데 사실 미국장이 거의 뭐 강보합으로 이제 마감했었단 말이에요, 그날.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대단한 악재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시장이 하방으로 확 꽂힐 그런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돌파하고 상승하는 흐름은 뭐 추세적인 대응을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일단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흐름이 나올 때마다 현금 비중이 아예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 이제 수익 실현하시면서 비중을 갖다 좀 늘려두시고 네. 추후에 또 조정 살짝 나올 때는 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네. 그렇게 좀 시장은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늘 좀 종가로 가면서 특히나 시장이 조금 막판에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긴 했는데 장 초반에 시작할 때 또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저번 주에 3번이나 우리 주유소 나오면서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월요일장에 어떻게 개장하는지 좀 흐름을 봐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 흐름 보시면서도 장중에도 그런 생각 하셨나요? 오늘 이제 주식 잔소리 시간 때 이제 시황을 좀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딱 정고점을 돌파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고점을 딱 시장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상승 흐름이 나오냐 못 나오냐는 한 2, 3일 내에 그 지수의 흐름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항을 돌파를 했으면 뭐 한 2, 3일 안에 뭐 단기적인 눌림이 나오더라도 바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밀린다든지 저항으로 이제 이렇게 확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은 조정을 좀 강하게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단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한 3일 전에 고점을 갖다 정고점을 살짝 돌파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이제 음봉으로 눌림이 5일선을 깨는 흐름이 나왔는데 꼬리를 길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이
월요일 날은 무조건 시가 상승 출발해서 강하게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보시면 5일선을 딱 지켜주면서 양봉으로 강하게 지금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신고가를 좀 썼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단기적으로 확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 시장은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오늘 월요일장에 대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강하게 아침부터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장중에도 시황을 봐주셨기 때문에 저 이정수 전문가님도 네. 돌파 기대감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기대감이 이미 실현이 된 거죠 오늘? 좀 더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강한 시장을 좀 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파가 되고 있는 과정은 많습니다. 네. 맞고. 근데 이제 그 장중 신고가 3,266은 아직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네. 의미는 없어요. 돌파 한들 여러분들 계좌가 빵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3,266이 돌파가 되면 의미가 있는 거는 이게 돌파가 되면서부터 해서 3,300을 갖다 놓을 거냐, 3,400을 갖다 놓을 거냐, 3,500을 갖다 놓을 거냐. 이게 뚫리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은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기금이 이제 살살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에는 맨날 팔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안 팝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기관들이 좀 사줬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투자자별 보게 되면 지금 투자자별 쪽에서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한 1조 8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콜옵션에서 415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합성 포지션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지금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번 옵션 만기 날 이제 목요일 날인데 수익으로 돌려면 지수를 3,300까지는 끌어올려줘야 돼요. 물론 3,300 가지 않더라도 수익으로 돌긴 돌지만 이만큼 수익 내려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지금 따져보면 지수가 올라가면은 기관들은 뭐가 좋으냐. 최근에 기관들이 주식 좀 샀잖아요. 그렇죠? 네. 당연히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얘네들이 좋겠죠. 얘네들 그렇게 아쉬울 건 없습니다. 근데 합성 포지션을 볼 때에서는 기관들은 지금 구간이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주식시장은 다음 달도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고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인데 외국인들은 여기서 올라가야 줘야지. 그래서 얘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선물 쪽을 더 사든가 콜옵션을 더 사든가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살려면은 근데 콜옵션을 산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죠. 그래서 주식 쪽을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당일날. 아니면은 모르죠.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어쨌든 오늘 선물을 매도를 많이 했었다가 장중에 좀 줄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계속 얘네들이 선물을 줄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옵션 만기는 날 일단 지수를 상방으로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의 흐름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있잖아요. 네. 과거에 시장이 예전에 약했을 때에서는 조그만한 흔들림에도 지수가 그냥 쾅쾅쾅 떨어졌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있긴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런 이슈 가지고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이세요? 그거를 한 5월 달에 들어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5월 달에서도 얘기했었고 6월 달에서 얘기했는데 올라갈 때는 경기 회복 기대감은 올라갈 거고 그렇죠. 빠질 때에서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우려로 뺄 거다. 이 얘기가 한 100번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러니까요. 100번 왔다 갔다 할 건데 지금 한 대충 한 50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직 50번 더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계속 나올 건데 그러면은 일단 악재 얘기가 나오면은 벌써 급락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한번 하한가 한번 가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안 그러면 돼요, 다른 안 돼요. 종목들은 네. 하한가 한번 가줘야 되는데 물론 조금 제가 오버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징그럽게 안 빠져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걸 다시 한번 거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갑자기 악재가 터져가지고 종목들이 급락이 나와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아주 박살이 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겁납니까? 저는 겁 안 나요. 왠지 알아세요? 참 네. 보세요. 많이 올라가 있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겁을 좀 내야 됩니다. 왜냐면 걔네들 많이 올라갔거든요. 차트 한번 봐봐요, 한번. 자, 삼성전자. 자, 이거를 일봉으로 길게 보셔도 되고 주봉으로 길게 보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박살이 나게 되면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랜 시간 조정을 받을 거고 얘가 조정을 이렇게 받게 되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쪼그라들어가지고 저기 뭐야 코인 알트코인처럼 마이너스 네. 90%까지 아주 쪼그라들 겁니다.
근데 그게 저는 걱정이 없다라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겁을 내야 돼요. 사실은 얘네들 겁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시장이 그러니까 상승장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바뀌게 되면.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급락이 나오게 되면 왜 좋아야 되냐면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좋아하는 HMM 한번 건드려 볼게요. 네. 자, 이거 월봉으로 보면요. 완전 바닥에 있죠. 삼성전자 박살나고 하이닉스 박살나고 전 종목이 다 박살날 텐데 얘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얘도 빠지겠죠. 빠지면 이거 주워 담으면 돼요. 이거 빠지면 이거 주워 담으면 완전 바닥이죠. 그렇죠? 빠질 자리가 없습니다. 얘뿐만 아니라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주 같은 경우 삼성증권 한번 봐보세요. 한번 월봉으로. 어디 빠질 자리가 있어? 다른 애들이 올라갔으니까 빠지는 거지. 이런 거 빠지면 빨리 고점에 있는 종목도 손절하고 잘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들 있죠. 건설주, 뭐 증권주, 올라가지 않는 기계주들도 여전히 바닥에 있고 해운주 바닥에 있는 애들. 10년 동안 빠졌던 애들입니다. 장이 박살나게 되면 빨리 손절했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애들 박살나면 주워 담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다시 시장은 언젠가 다시 올라오면서 큰 수익을 줍니다. 근데 이거는 장이 박살났을 때 얘기인 거고요. 박상이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올라갈 목표치가 큰 종목들은 흔들면 사야 돼요. 흔들면 사야 돼요. 근데 안 내려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을 다시 얘기를 하면 시장이 네. 돌파 기다감이 있죠. 지금 뭐 해운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건설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화학주는 좀 제외할게요. 걔네들 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들을 조정 시에 사면 되거든요. 근데 조정이라는 게 또 마찬가지 징그럽게 또 안 내려옵니다. 그렇죠. 종목들 안 내려와요. 어디가 내려옵니까? 뭐 테이퍼링? 어디 내려와요? 종목들이 예전 같았으면 체력이 약할 때에서는 뭐 심심할 때마다 30% 빠지고 40%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했었는데 안 내려와요, 지금. 건설주도 안 내려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순환매를 공략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싸 보이는 종목들을 눌림시에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서는 그 눌림목을 있었던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건 좀 이따가 내구조 시간 때 여기 뒤에 있으니까 네.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셔도 됐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전문위원님들한테 다음으로 여쭤봤던 게 그러면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강하든 약하든 일단 투자를 하려면 매수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강한 시장 속에서 그러면 난 뭘 사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최근에 소비주 강했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소비주가 쉬면 또 다른 업종들 뭐 예를 들어 원전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친환경 관련주들이 오늘 또 보란 듯이 갔고 뭐 한미 정상회담은 5월 안에 끝났는데 원전이 오늘 갑자기 왜 오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5월에 이미 다 끝난 이야기가 오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5월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약속이 난 듯이 우리 움직이지 말자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오늘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시장 속에서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순환매 이용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 순환매도 길목 지키기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디서 지킬까요, 저희?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야 아, 되는데. 네. 그럼 제가 유리하네요. 눈이 제일 크니까요. 네. 자, 일단은 원래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또 하나가 얘기가 더 나왔던 게 있어요. 제약주였죠. 네. 걔네들이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전에서는 강세장이나 올라가고 싶을 때에서는 이미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 뻥뻥뻥 잘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부러 개인들이 몰린다 싶으면은 일부러 안 가요. 그리고 나중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미 정상 이후에서 최근에서도 이제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 말씀 그대로 거기서는 안 움직이고 이제 버핏하고 그다음에 빌 게이츠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움직이는데 어쨌든 뭐 기대감이긴 하지만 또 1조 정도의 건설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앞으로 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거다. 뭐 어쨌든 뭐 내용은 좋아요. 기대감이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뭐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것도 순환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테마주들도 갈 때가 이제 슬슬 됐는데 이슈가 붙여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 원전하고 건설하고는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건설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다 원전을 다 해요. 기술력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원전 테마하면 이제 건설주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뭐 BH라든지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뭐 한전산업, 한전기술
뭐 이런 쪽, 한전 KPS 뭐 이런 쪽을 보는데 그쪽 테마주도 맞고 건설주도 맞는데 어쨌든 건설주 섹터를 모든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옆에 사이드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좀 간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것도 순환매로 보고 있습니다. 테마주의 순환매. 그래서 이 테마주의 순환매가 가다가 또 이쪽 저쪽 가다 보면은 뭐 이제 내년 대선에 맞춰가지고 또 대선 관련주 내지는 뭐 건설주들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등등 해가지고 움직일 것 같은데 뭐 우리 이주원 전문가 같은 경우는 네. 뭐 매일같이 이제 그 대선 테마주들 급등하는 테마주들을 많이 분석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들이 왔다 갔다 이게 지금 점점 될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시장이 여기서 움직이게 되면 저는 이제 건설주 좀 굵직한 걸 보지만 좀 가벼운 쪽은 우리 또 이주원 전문가님이 또 얘기하신 네. 종목이 또 급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하여튼 경기 민감주, 경기 뭐 소비주들 다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시장이니까 네. 그렇죠.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뭐 아니 옆에서 바로 옆에 붙어서 그러니까요. 칭찬을 속삭이면서 하고 계시니까 아니, 여기 굉장히 말씀을 드리고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끄덕끄덕 하시면서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맞아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 이렇게. 아니,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 소비주라든지 이제 큰 섹터들이 이렇게 이제 시장을 좀 주도를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2분기 실적 시즌이 딱 지났잖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나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 시즌 나오기 전부터 이제 그런 실적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이제 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제가 그때 예전에도 주유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네. 테마주들을 잘 찾아봐야 된다. 어떤 테마들이 앞으로 이제 좀 크게 움직일 건가. 보통 지금 30%로 상한가가 바뀌고 난 뒤에는 테마들의 이제 이 생명 주기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큰 테마들이 있고 자잘한 테마들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크게 이슈몰이가 돼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겠죠. 이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이 될 거고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와닿는 부분은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테마주를 워낙 잘 보시니까 네네. 원전 테마주 움직이길래 이주원 전문가님 원전 테마 하나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뭐 하나 공략하신 건 없나요? 네, 한전 산업이라고 한전산업 네. 무지막지에 또 올라갔죠? 이게 도놀이 포트에 넣었는데 그쵸. 네. 금요일 날 포트에서 뺐더니 오늘 상한가 갔더라고요. 왜요? 왜 빼셨어요? 다른 게 더 잘 갈 줄 알고? 아니요, 빼야 그게 아니라 이게 저는 이제 도놀이 포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많이 보셨으니까 사람들이 네. 거기에 보면 한 5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종목이 확연하게 딱 보이거나 이거는 그냥 기다리면 무조건 수익이 나겠다는 것들은 매일같이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에이스를 계속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에이스가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시세가 나면 더 갈고. 상한가 갈 거라는 생각 못 했지만 한 네. 5에서 한 10% 정도 가서 목표가 달성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뺐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좀 더 AS가 필요한 종목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좀 더 포트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너리포트에 사실 편입이 되면 너무 다 잘 가가지고 아니요, 꼭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앞으로도 내가 굳이 봐주지 않더라도 잘 갈 종목이니까 살짝 뺐더니 네. 오늘도 이렇게 잘 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잘 타고 있고 신고가 저항 자리를 이제 뚫어내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이제 잘 날 수 있는데 네. 또 신규 종목을 꼭 하나씩 이제 편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두 종목을 그렇죠, 일주일에 그렇죠. 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는 빼야 되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빼기에는 약간 배신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 뭐 이제 수익 잘 날 수 있는 거는 빼고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사실 원전 관련으로 이렇게 꼭 생각을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네. 한전 붙어 있으면 잘 갔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한전 KPS, 한전 기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차트상 굉장히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재료도 또 되게 괜찮았고 그래서 편입을 했던 부분이고요. 진짜 좀 원전 관련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뜬금포로 이렇게 그 버핏 할아버지하고 네. 이제 빌 게이츠 형님께서 이렇게 좀 조합으로 이렇게 만드신 테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쪽 테마들이 계속 쭉쭉 가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원전 관련해서요? 네네. 네. 제가 이제 원전을 이야기 드린 이유가 네네. 요게 이제 테마가 일단 딱 생성됐을 때 장기적으로 가는 테마들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한 달 반에서 3개월 정도 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물론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 좀 나올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시장이 사실 테마에 대한 굶주림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우리 기술처럼 이렇게 좀 중소형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네. 거기에 거래 대금이 보이는가 하면 너무 많이 터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한마디로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좀 이제는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마들이 보통 끝 무렵에 가면 보통은 이제 대장주, 부대장주에서 한두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가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좀 따라가다가 이제 고점권에서 모든 관련 테마주들이 확 다 터지고 끝나버리거든요. 마지막 불꽃처럼. 네,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이. 근데 오늘 그런 흐름들이 좀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첫날부터 약간 피날레를 장식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약간 한서린 모습처럼 그냥 상한가를 다 직행해 버리더라고요. 금요일부터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서러움이 많았던 테마주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테마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정치 테마 관련해서는 이쪽을 계속 공부해 오시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이 정치 테마 쪽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네. 일정이 잡혀 있는데 보통은 수익을 거의 뭐 제가 이제 확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는 없지만 그렇죠. 경험상 거의 대부분 회사가 괜찮다면 수익을 크게 주더라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부분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일정이 잡혀 있고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네. 이준석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치권에도 좀 새바람이 불고 있죠. 새로운 얼굴들을 기대하는 움직임이 좀 있어서. 그렇죠. 이제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디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아무래도 있고. 보수 정당의 약간 한계이자 강점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30대 이제 당 대표가 나온다라는 부분은 이 올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보수라는 이미지 자체가 약간 그렇게 굳어져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새로운 이미지로 확연하게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좀 이렇게 기존에 있던 분들 말고 새로운 젊은 그런 이미지로 이제 당을 좀 혁신하고 개혁하고 이미지를 변신시키기 위해서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뭐 적합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로 탈바꿈 해내야지만 아마 다음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분들을 좀 도와주는 관점으로 간다라고 하면 보좌를 네. 해준다는 관점으로 간다고 하면 국민의힘 굉장히 큰 이렇게 탈바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이준석 관련주들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당 통합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당 통합이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각 그 외부 인사의 이제 대권 주자들부터 내부 인사들 대권 주자들에 대한 좀 이미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 좀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놓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올드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곁다리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에는 젊은 정치인에서 정치인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정치권에서 또 새로운 얼굴들이 나오면서 거기와 더불어서 생성되는 테마들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좀 접근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 그리고 눈여겨볼 만하다는 말씀까지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구조로 시장을 정리해 봤는데요. 저희가 열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코너만을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부 마지막 코너는 애프터 스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코너 같은 경우는 장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저녁에 지금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 이후에 약간 그런 거죠.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장 이후에 움직이는 종목들과 더불어서 내일장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이 끝난 뒤에도 시간 외에서 움직인 종목들을 좀 보면 스펙 관련주들 움직였고 뭐 종목으로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광명전기, 플레이위드 이 정도로 이제 손꼽히고 있는데 지금 함께 나가고 있죠. 네, 시간 외 핫한 종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관련주 최근에 정말 뭐 코인 시장에서 움직이던 흐름들이 이쪽으로 다 몰린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굉장히 급상승, 급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이고 광명전기, 플레이위드도 각각 지금 현재 장이 끝나고 나서 이슈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면 내일장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펙 관련주 어떻게 보세요? 안 건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어.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위험에서 좀 벗어나자. 네. 네, 지금 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뭐 급등 이후에 바닥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거의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도 나왔고 거래 대금을 보면 뭐 한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소액 가지고는 좀 이렇게 단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실력, 스킬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뭐 언제든지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좀 이렇게 그냥 하나의 볼거리로 생각을 하시고 넘기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 뭐 그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주라든지 이제 스펙주들이 이렇게 좀 가게 되는 경우는 시장이 딱히 그렇게 좋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인 걸 보면 뭐 내일장이 조금 찌글찌글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뭐 안 건드리는 게 예, 그냥 피하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볼거리로 네. 이렇게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종수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일단 뭐 스펙 관련주들 거래량도 그렇게 뭐 평소에 많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움직일 때 갑자기 움직이는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뭐 100억 정도. 뭐 작은 애들은 뭐 50억짜리 애들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차라리 스펙을 건들 거면 그냥 알트코인 건드리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더 잘 날 것 같아요. 네, 스펙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할 거면 딴 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스펙 관련주에 대해서는 굳이 이 좋은 시장에 이 종목들을 건드려야 되나라고 좀 의견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두 개는 다 종목입니다. 뭐 광명전기, 플레이위드 둘 다 종목인데 어떤 종목부터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뭐 볼까요? 뭐 옳은 거부터 일단 보면 네.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전고점 신고가 이제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전기 관련주들 해서 지금 좀 대부분 다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원전 때문에 올라가는 건지 오늘 보면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던 맞아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랑 뭐 원전 관련주들이랑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측면에서 뭐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이제 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매출은 한 3%밖에 되지 않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 흐름에 이제 저항대가 없는 전고점 저항을 벗겨놨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좀 오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시간 외에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면 다음 날 좀 음봉으로 시가부터 좀 막 강하게 상승 출발하는 경우는 밀려 내릴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아마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광명전기 뭐 내일 급등주 추천합니다. 뭐 이런 시간 외에 급등한 종목들 막 문자 뿌리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에 낚이셔가지고 물리시면 안 된다.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니 저도 가끔 그런 문자가 저한테도 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제 전화번호가 유출이 된 걸까? 네. 전문위원님들한테도 오나요, 가끔? 매일 와요? 오죠. 매일 옵니다. 정말. 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 스팸 등록하면 안 와요? 그 뒤로는? 또 다른 걸로 와요. 또 다른 번호가 바뀌어서 계속 와요. 아유, 이거는 정말 네. 정부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 전문위원님들한테도 올 정도면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갈 거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알면은 당하지 않는데 네.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게 급등이 나오거든요, 진짜로. 네네. 왜? 그러면 진짜 믿게 되죠. 그럼 믿게 됐는데
이준 정관이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시간외에서 예를 들어 광명전기가 지금 종가가 3,235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9% 갭이 떠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잘하면 또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또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일 3,553원, 그러니까 3,555원으로 오늘 종가상으로 시간의 상한가는 10% 폭이거든요. 시간의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9% 갭이 뜬 다음에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게 시간에서 움직인 것들은 그렇게 거래량이 크게 많이 실리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그 문자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에 급등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진짜 얘네들 잘 맞추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해서 급등을 시켜놓고 팔아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급등했다 급락하는 경우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쫓아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문자 있으면 이 종목은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갔거나 네. 급등했던 종목들이 문자가 오는구나 한번 확인을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의 단일 순위라든지 시간의 단일가 이렇게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얘네들이 그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문자를 보내는 거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 외에 움직인 종목들, 내일 움직이는 신기한 종목들 보면 이 사람들이 맞춘 거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이런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종목들에 대해서 특성을 좀 파악하시고 저희 전문위원님들의 이야기까지 귀담아 들으시면 여러분들 안전한 주식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2부는 더욱더 기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개인 포트에 편입이 될 히든 종목이 2부 마지막쯤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2부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